아스카 오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희마리. 내가 걱정이라 널 2년씩이나 기다리게 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 좋아요. 고마워요, 아스카 오빠. 사랑해요. 내 이름은 희마리. 24살의 회사원입니다. 제 나이 10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제 동생 아오이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스카 오빠였습니다. 얼굴은 좀 무섭게 생겼지만 저희랑 같이 살면서 연체된 세금도 내주고 학교 상담 같은 모든 일들을 오빠가 다 해결해줬습니다. 그 당시 엄마가 우리를 버린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아오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아스카 오빠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세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저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도 아스카 오빠가 절 도와줬습니다. 아스카 오빠는 우리가 위험할 때 언제나 달려와주는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용기를 내서 아스카 오빠에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띠동갑 사이예요. 오빠에게 저는 친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제 고백을 거절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아스카 오빠는 그 누구보다 널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줄 성실한 남자를 만나야지 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아스카 오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아스카 오빠가 저를 여자로 바라봐줄 때까지 계속 노력했답니다. 제 동생 아오이도 난 언니랑 아스카 오빠가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아니, 꼭 했으면 좋겠어. 라며 절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현재 아오이는 저희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아오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아스카 오빠,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니? 사실은 학교 선생님께서 아오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기숙형 중학교를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주셨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아오이가 건넨 건 모니로봇 기숙학교의 지원서였어요. 초엘리트만 갈 수 있고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유명한 학교였죠. 물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학비도 엄청 비싸. 두 사람이 반대하면 나도 안 갈게. 으이구, 우리가 반대를 왜 하겠어. 오히려 아오이의 재능을 알아봐주신 선생님께 감사한걸? 내 말이, 나도 공부 잘하는 아오이를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해. 그 시험 꼭 봐. 화이팅! 그치만 학비가... 아, 이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군. 두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 아스카 오빠가 철저하게 비밀로 하니까 그렇지. 미안. 나도 옛날엔 너희 둘 키우느라 투잡 3잡까지 뛰었거든. 근데 지금은 루키 건설사에서 현장 감독을 하고 있어. 루키 건설사면 초인류 대기업 건설사잖아. 사실은 아는 선배가 거기 계셔서 나도 알바로 들어가게 됐거든. 열심히 자격증도 딴 덕분에 3년 전부터는 현장 감독으로 일하게 됐어. 월급도 괜찮고 이 집 대출도 벌써 다 갚아놨어. 희마리도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중학교 입시만 열심히 준비하면 돼. 고마워, 오빠. 오빠 너무 멋있다.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언니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들 이래? 자, 그러기로 했으면 열공해야지. 이렇게 아오이는 공부에만 전념했고 보란듯이 모니로봇 기숙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아오이는 집을 나가게 됐답니다. 아스카 오빠는 아쉬워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왜냐면 대학교까지 쭉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아오이, 명절엔 꼭 집에 와야 해. 알겠다니까. 너무 울지 마. 앞으로는 이 집에 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유혹해봐. 아유, 야, 뭐래 진짜. 화이팅! 그렇게 아오이는 집을 나갔고 이 집엔 나와 오빠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스카 오빠에게도 고백했어요. 아오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오이가 저를 밀어주려고 집을 나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둘만의 생활을 하면서 아스카 오빠도 저를 여자로 보게 됐고 결혼할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다시 프로포즈를 하던 초반 장면으로 돌아가서 사귀지도 않고 바로 프로포즈를 했던 점이 참 아스카 오빠답더라고요. 아오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아싸! 집을 나온 보람이 있었어! 역시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내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앞으로는 아스카 오빠가 내 형부네! 최고로 행복하당! 정말 축하해! 고마워. 우린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감사한 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식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돼, 꼭 올려야 해. 내가 아스카 오빠한테 말할 거야. 알았어. 그럼 쉬는 날에 한번 집에 돌아와. 이렇게 저는 찐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를 알리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희마리?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오빠, 그게 사실은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어. 고등학교 동창회? 나는 중졸이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는 게 좋을까? 희마리가 안 내키면 안 가도 되는데 조만간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 소식도 알릴 겸 가는 것도 괜찮을 듯. 귀여워! 우리 남편 너무 귀여워! 아스카 오빠가 이 정도로 저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동창회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의 이 결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대박! 너 엄청 예뻐졌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 희말이잖아? 뭐야, 너도 동창회 온 거야? 요즘은 그때처럼 가난하진 않나 봐. 드레스도 그럴싸하게 입고 오고? 이 미사키라고 하는 여자애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자애한테 피해를 준 적이 1도 없는데 자꾸만 저를 무시하고 거지, 고아, 거짓병이 옵는다면서 꾸준히 제게 학폭을 가했던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아스카 오빠 모르게 사귀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제 가정 환경도 다 이해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지하게 사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사키는 저희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와, 켄타 공부하는구나. 너무 멋지다. 있잖아, 다음에 나랑 같이 오락실 안 갈래? 미사키는 얼굴도 예쁜데다 남자들에게 애교가 많은 여자였어요. 어느새 제 남친도 미사키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희마리, 나 있잖아. 너한테 꼭 사과해야 할 게 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사실은 내가 희마리 남친을 뺏었거든. 뺏었다니? 다 알면서 그래. 얼마 전엔 같이 호텔도 갔었어. 농담하지 마. 하나도 안 웃기거든. 농담 아닌데. 벌써 데이트도 여러 번 했거든. 진짜 그만하라니까. 의외로 달달한 걸 좋아하더라. 공부할 땐 꼭 안경을 쓰고 옷 스타일도 독특하던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도 걔 좋아한다고. 걔도 내가 좋대? 그게 진짜야? 응, 정말로 미안해. 근데 이런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뭐 거짓녀보단 내가 더 낫다는 거겠지. 그럼 이만. 이렇게 어이없는 라인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남친과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아스카 오빠와 아오이는 집에서 울기만 하는 저를 많이 걱정해줬지만 창피해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전 남친과 미사키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학교에 가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입을 닫아버렸고 마음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이유는 딱 하나. 미사키에게 작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맞다. 나 곧 결혼해. 뭐라고? 고아의 거지인 네가 결혼을? 네가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써. 아스카 오빠는 다정하고 강인한데다가 나랑 내 동생을 세상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네가 뭐라 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뭐래? 그래봤자 존못 돼지 아지겠지 뭐.
뭐야, 그냥 동네 양아치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아, 별로네 진짜. 난 집이나 가야겠다. 그러더니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스카 오빠는 꽤 강렬한 첫인상을 갖고 있지만 이목구비는 훈남입니다. 얼굴을 따지는 미사키도 사실은 엄청 부러웠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 동창회를 끝내고 나왔는데 아스카 오빠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희마리, 슬슬 끝나가는 시간 다 돼가서 데리러 왔어. 정말? 나도 이제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이 타이밍 무엇? 그럼 동창회장 입구에서 기다릴게. 고마워. 얼른 갈게. 이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밖을 나왔습니다. 오빠! 어이, 희마리! 근데 저분은 누구셔?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희마리 친구 미사키예요. 헐, 얘 뭐야? 그래요. 미사키가 제 뒤를 쫓아왔던 거예요. 우와,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셔서 깜놀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결혼하신다면서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잘생긴 분과 결혼이라니. 오빠, 빨리 가자. 그래. 그럼 미사키 씨 조심히 가세요. 저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또다시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카 오빠는 희마리, 그 드레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그걸로 하길 잘했어. 오빠 고마워. 오빠가 예쁘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저의 불안한 마음을 단번에 녹여줬습니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아스카 오빠와의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스카 오빠가 칸사이 지역의 현장 감독을 맡게 되면서 한 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바쁠 때 가게 돼서 미안해. 가능한 한 결혼식 준비는 주말에 하는 걸로 하자. 나랑 같이 하는 게 더 낫잖아. 고마워. 그래도 오빠보다 내가 더 쉬는 것도 자유로우니까 최대한 내가 준비해볼게. 힘들 때만 좀 도와줘. 미안해 금지. 우리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오빠는 출장에 갔고 저는 일과 결혼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덕분에 미사키와의 일도 새까맣게 잊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미사키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희마리, 미안. 사실은 희마리한테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 나 지금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거든. 내가 희마리의 약혼남을 빼앗은 것 같아. 있잖아, 제발 좀 그만해줄래? 농담치고 수준이 너무 악질적이잖아. 농담 아니야. 나도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래. 정말로 미안해. 난 안 믿어. 아스카 오빠가 출장 와서 살고 있는 아파트 꽤 괜찮더라. 1층 맨 끝집인데 집안도 엄청 깔끔해. 근데 생각보다 파자마 취향이 너무 귀엽더라. 그는 엉뚱함조차 너무 멋지지만. 왜 또 그런 짓을? 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아스카 오빠야말로 내 운명의 상대야. 난 확신해. 오빠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정말 미안하게 됐어, 희마리. 저는 그날의 강렬한 데자뷰와 함께 현기증이 났습니다. 설마 고등학교 시절의 그 사건을 또다시 겪게 되다니. 하지만 아스카 오빠가 저를 배신하고 제 고등학교 동창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스카 오빠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미사키는 오빠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었고 한 달 출장으로 빌린 아파트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전화와 영통으로 살고 있는 방을 보여줘서 알게 된 건데 방의 구주와 파자마까지 다 맞았습니다. 아스카 오빠가 설마... 안 돼! 저의 의심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오이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뭐? 뭐야 그게? 말도 안 돼!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내 말 잘 들어. 아스카 오빠가 우릴 배신했을 것 같아? 아니, 내 생각도 같아. 그 미사키란 여자가 우리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아오이,
나도 그 여자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해볼게. 그니까 언니는 아스카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말도 안 해보고 오빠만 의심하면 오빠와의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그건 안 돼. 그치? 그니까 용기를 내. 괜찮을 거야. 아스카 오빠를 믿어보자. 이렇게 아오이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스카 오빠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희마리? 이 시간은 웬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는 제 상태를 곧바로 알아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표정을 보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다들 미사키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냐고?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속에 꽁꽁 감춰뒀던 진심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천천히 이야기해봐. 오빠는 진심으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미사키가 보낸 라인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해? 난 희마리를 데리러 갔던 날 말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오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치만 제 위치에 방구석까지 알고 있었는걸. 그러게 진짜 이상하네. 오빠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사실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마 전 우체통에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어. 오빠가 보여준 것은 10장이 넘는 편지지와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많이 늦었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있자, 우리 아이는 몇 명 낳을까요? 저는 많이 낳고 싶어요. 몰래 사귀는 건 괴롭지만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알아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앞으로도 계속 쭉 영원히요. 사진은 오빠를 몰래 찍은 것들 뿐. 출근 중인 정장 차림의 모습과 창밖에서 찍은 오빠의 파자마 모습까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스토커들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난 남자잖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근데 이거 설마 그 미사키란 친구 짓은 아니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또다시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미사키와의 라인 이후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계속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저는 남친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친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러던 중 아오이에게서 믿을 수 없는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설마 이건... 그리고 다음날 아직도 집에 안 왔나? 오늘은 좀 늦네. 빨리 보고 싶다. 아직인가?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다 네 짓이라니. 희마리! 늦은 저녁 오빠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숨어있던 미사키를 찾아냈습니다. 매일 밤 오빠 집의 창문이 보이는 곳에서 계속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아스카 오빠를 몰래 기다린 미사키처럼 저희도 미사키를 몰래 기다렸습니다. 미사키 씨,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아스카 오빠, 희마리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와 매일 밤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니까 저랑 결혼해요. 희마리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발요. 미사키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스카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미사키가 왜 이렇게까지 미쳐버린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희마리뿐이야. 떨어져 줄래?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그럴 수가. 싫어요, 아스카 오빠. 이제 우리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난 여자라고 안 봐주니까. 희마리, 잠깐만 기다려줄래? 경찰에 신고 좀 해야겠어. 고마워, 오빠. 아스카 오빠는 스토커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미사키의 부모님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습니다. 부디 합의로 끝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사키는 이건 난 아스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부탁이니까 좀 놔줘요. 결국 미사키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스카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고. 참고로 아오이가 SNS에 주소를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엔 미사키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아스카 오빠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퇴근하고 남친과 데이트를 했다. 내가 선물한 파자마를 매일 입어주는 남친, 넘나 귀여움 등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한 피드들로 가득했습니다. 넌 그 계정을 어떻게 찾은 거야? 이래봬도 내가 SNS에 강하거든. 근데 그 미사키란 여자 왜 그렇게 아스카 오빠한테 집착한 걸까? 그건... 그로부터 반년 후 드디어 미사키도 안정을 되찾게 됐고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사키의 어머님은 미사키가 상담사에게 모두 털어놓은 마음속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희마리가 너무 질투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다가 제가 한눈에 반했던 남자애랑 사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희마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억울하고 질투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미사키가 날 질투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아스카 오빠도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제게 돌아와 줬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고 무사히 결혼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희마리 바로 너야. 고마워 오빠. 사랑해. 현재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스카 오빠의 신혼생활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